반갑습니다. 니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용기 속에 이제 유체가 담겨져 있고, 이 용기를 이제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을 시켰을 때, 이 유체의 자유 표면은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식으로 곡면을 만들게 되고, 결국 이제 이 곡면은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식을 유도를 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파라볼릭, 즉 이제 2차 포물선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유 표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곡면 상에는 이제 모두 동일한 대기압이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이제 이 곡면 상의 압력은 이제 모두 동일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좌표계를 이제 XYZ라고 하는 이제 직교 좌표계보다는 이제 R, 시타, Z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원통 좌표계를 이제 도입을 하는 것이 더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R, 시타, Z의 원통 좌표계를 도입해서 각각의 방향에 대한 이제 단위 벡터를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압력 그레디언트 델타 델 P는, 혹은 이제 그레디언트 P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직교 좌표계와 이제 다른 점은 이제 우리가 각도 세타 방향에 이제 R분의 1이 이제 더 곱해진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방향에 대한 압력 변화는, 먼저 R 방향에 대한 것은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R, 그리고 세타 방향에 대한 것은 이제 R분의 1 곱하기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시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Z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직교 좌표계와 동일하게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Z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방향에 대한 이제 가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재 이제 우리가 일정한 각속도로만 회전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시타 방향의 가속도는 0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Z축 방향으로는 어떤 회전에 대한 것은 결국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Z축 방향의 가속도도 0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R 방향에 대해서는 크기가 이제 R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구심 가속도가 작용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 방향이 이제 이쪽 방향이 플러스인데 이제 구심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은 이 회전축의 중심을 향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압력장에 대한 기본 방정식은 다음과 같았고, 이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방향 성분별로 이제 값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일단 이제 R 방향에 대한 것은 이제 K 단위벡터 K는 결국 이제 Z축 방향에 대한 성분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Z축 방향을 고려할 때만 이제 이 부분을 고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성분별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R 방향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압력 그레디언트는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R인데,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R이기 때문에 라운드 P, 라운드 R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이제 R 오메가 제곱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밀도 롤을 곱하면
결국 이제 이 부분도 마이너스 그 라운드 P 라운드 R이고 이 부분도 마이너스 이제 로 R 오메가 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는 소거가 되게 되어서 따라서 이제 R 방향에 대한 압력 변화는 이제 로 R 오메가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시타는 일단 이제 우변에 대한 값은 이제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제 0이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양변에 R을 곱해도 결국 0에다가 R을 곱해도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시타는 이제 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항 라운드 P 라운드 Z 이제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Z 마이너스 이제 감마는 또 우변은 0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감마를 이제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결국 이제 Z축 방향에 대한 압력 변화는 이제 마이너스 이제 감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얻은 성분값을 이제 다시 대입을 해서 이제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dp는 다시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전체 그 압력 변화 그 변화는 이제 우리가 전미분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세타 방향에 대한 것은 이제 값이 0이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 없고, 따라서 이제 dr dz 방향에 대한 것만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전미분 dp는 이제 라운드 p 라운드 r 곱하기 dr 플러스 라운드 p 라운드 z dz가 되게 되고, 이 식에서 다시 우리가 라운드 p 라운드 r 대신에 로 r 오메가 제곱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값 대신에 마이너스 감마를 대입을 하면 다음에 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회전하는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하는 유체에 있어서 이제 압력 변화 dp는 다음에 식을 유도를 하였고, 먼저 이제 우리가 이 그 자유 표면 상에는 현재 이제 압력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dp는 0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dp가 0이 되게 됨에 의해서 이제 일단 마이너스 로g dz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다시 그 식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그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은 이제 다음의 식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일정한 그, 그 압력 표면상에 이 Z축이 그 Z축 방향에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위치를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 다음에 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구한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제 이 식을 일단 우리가 변수 분리를 통해서 양변을 적분하면 이제 이 dz는 z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r과 오메가 제곱과 이제 g는 상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r을 그 적분을 하면 2분의 r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2지분의 오메가 제곱 r 그 제곱이 되게 되고, 뒤에 더해진 이제 C1은 이제 적분 상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적분 상수 C1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의 이제 우리가 회전하기 전에 이제 자유 표면의 높이를 H0라고 하고, 이제 회전을 시켜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그 각속도에 도달을 해서 이제 자유 표면이 이제 다음과 같은 형상을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때, 그때 이제 이 Z축 선상에 이제 가장 그 위치가 Z, 즉 이제 높이가 가장 그 낮은 자유 표면까지의 이제 높이를 우리가 HC라고 하고, 어떤 우리가 임의의
위치에서의 그 축 방향의 이제 높이 값을 ZS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이 ZS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제 이 식에서 그 2G분의 오메가 제곱 곱하기 R 제곱 플러스 이제 C1은 결국 이제 HC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우리가 이제 결국 알고 있는 정보는 이제 우리 초기 상태의 H0만 알고 있고, 현재 HC도 어떤 값인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이제 이 값에서 우리가 HC를 구해야 하는데, 결국 이제 회전을 해서 이제 이렇게 표면이 변했을 때의 부피와 초기 상태의 부피는 이제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먼저 이렇게 우리가 회전을 시켜서 곡면이 자유 표면이 변했을 때의 그 부피를 다음에 식으로, 즉 이제 2파이 ZSR dr을 이제 r이 0부터 이제 이쪽 부분에 반지름이, 즉 용기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결국 라지 r까지 적분한 값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제 Z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값이었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적분을 한 값이 이제 원래 원통에 대한 그, 그 부피 값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이제 이 부분을 적분을 하면 이제 파이 r 제곱 곱하기 4지분의 오메가 제곱 라지 r 제곱 플러스 hc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원통에 있어서의 부피는 이제 파이 r 제곱 h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식을 같다라고 하고, 이제 hc에 대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적분상수 C1을 우리가 hc라고 했을 때, 결국 hc의 값은 이제 h0 마이너스 4지분의 오메가 제곱 라지 r 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해서 결국 이제 자유 표면상의 그 곡면상의 높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즉 r 방향에 따른 이제 이 높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ZS는 결국 이제 H0 마이너스 4지분의 오메가 제곱 곱하기 이제 라지 R 제곱 마이너스 이제 2R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우리가 임의의 위치 R에서 높이 ZS를 이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이 자유 표면에 이렇게 오목하게 된 부분에 대한 그 2차원상으로 우리가 보면 결국 이제 이 곡선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그 커브의 그 곡선의 종류는 결국 이 식으로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고, 결국 이제 r 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곡선은 이제 2차 포물선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높이 차이의 최대값은 결국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높이가 작은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가장 높이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ZSR에서 ZS0를 뺀 값이 그 결국 이제 가장 큰 높이 차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 값을 계산하면 2지분의 오메가 제곱 라지 R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력 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임의의 위치, 그 1과 2 위치를 우리가 임의로 잡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압력 차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그 유도한 그 전 미분식에서 이제 dr 대신에 이제 r2 제곱 마이너스 다시 이제 dp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식을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고, 결국 이제 dp는 이제 델타 p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r dr은
결국 2분의 1R 제곱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 R2 제곱 마이너스 R1 제곱이 되게 되고, 뒷부분도 이제 델타 Z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Z2 마이너스 Z1을 대입을 하면 결국 이제 어떤 1과 2 위치에 있어서의 그 압력 차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식은 이제 이 식이 조금 더 일반적인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 식은 우리가 이제 P0를 이 그 그림에 있어서 어떤 이제 원점을 뭐 이 점이라고 하면 이제 R도 제로, 그리고 Z도 이제 제로인 원점에서의 어떤 압력을 우리가 P0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임의의 위치, 뭐 이 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라인 선상의 점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점을 딱 찍었을 때 그 점의 압력을 P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제 이 점에 대한 그 R 좌표와 이제 Z 좌표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서의 압력을 구할 수 있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회전할 때 압력 분포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동일한 그 프레셔 라인이, 즉 이제 압력이 동일한 이제 점들을 모두 연결하며 이제 다음과 같은 우리가 라인을 작성할 수 있고, 결국 이제 이 라인은 우리가 앞서 이제 구한 그 Z 아이소바에 대한 그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제 이 점에서 이제 최대 높이까지의 차이가 이제 이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높이 차이가 이제 이 지분에, 여기는 이제 소문자 R이라고 했는데, 즉 이제 이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했기 때문에 R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용기에 그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이 차이만큼 계속 이제 압력이 동일한 이제 라인이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P1, P2, P3, P4에 대한 압력은 다 다르지만, 즉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압력은 더 커지지만, 이 라인 선상에는 이제 모두 동일한 압력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체 강체 운동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이제 회전 운동까지가 마지막이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유체를 다시 직선 가속 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과연 형상이 어떻게 나올지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실험을 할 수 있으면 뭐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뭐 검증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제 그 채널에서 이제 CFD 영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플루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러한 그 강체 운동을 이제 회전과 그 직선 가속을 동시에 줬을 때 어떤 형상이 나오는지를 CFD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